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이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은퇴 이후 돈 걱정 없는 삶을 사는 이들을 들여다보면 예상과는 조금 다른 공통점이 드러난다. 단순히 통장에 있는 금액의 크기나 아파트의 시세가 그들의 안정을 담보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진짜 부자의 조건이 채워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준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교직 생활을 한 김 선생님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걱정이 많았다. 남들처럼 큰 자산을 불린 것도 아니고 노후 준비라 할 만한 투자에 적극적이지도 않았다. 다만 오랜 기간 꾸준히 적립한 교직원 연금과 정년 이후에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강이나 과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는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든 것은 분명했지만 생활 패턴을 크게 바꾸지 않고도 안정적인 지출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한 연금 덕분에 돈 걱정 없이 살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의 일과 사회적 관계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매달 생활을 이어가는 흐름이 그를 부자로 만든 셈이다. 또 다른 사례는 지방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박 씨 부부다. 이들은 은퇴 직전 서울 아파트를 팔고 작은 주택으로 이주했다. 주변에서는 왜 노후에 안전자산을 처분하냐며 말렸지만 이들은 과감히 결정을 내렸다. 집값의 일부로 주택을 마련하고 남은 금액은 금융상품과 안정적인 배당주에 투자했다. 덕분에 매달 일정한 현금 흐름이 생겼고 무엇보다 생활비가 크게 줄었다. 시골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며 먹거리를 자급자족하고 이웃과 물건을 나누는 삶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풍요를 주었다. 그들은 큰 돈을 벌어야 부자라는 통념 대신 적게 쓰고도 행복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고 은퇴 후 오히려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를 지혜롭게 설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70대 중반에 접어든 최 씨의 이야기는 또 다른 방향에서 교훈을 준다. 그는 대기업 임원 출신으로 은퇴 당시 넉넉한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나 몇 차례 무리한 투자 실패와 자녀 지원으로 인해 자산의 상당 부분을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돈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은 오히려 관계 자산에 있었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쌓은 인맥과 지역 사회에서의 활동 덕분에 그는 언제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고 있었다. 은퇴 후에도 복지관에서 강연 봉사를 하거나 지인과 함께 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일정한 보람과 소득을 얻었고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을 유지했다. 그는 돈은 줄어도 두렵지 않은 이유가 있다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부자임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우리에게 공통된 메시지를 준다. 은퇴 후 진짜 부자는 은행 잔고의 크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흐름, 생활비 구조의 단순화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10억이 있어야 매달 300만 원은 있어야라는 식의 숫자에 집착하지만 정작 은퇴자들의 실제 경험은 조금 다르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최소한의 소득원이 있고 소비를 줄여도 불편하지 않은 생활 방식을 갖추며 함께 웃고 도와줄 사람이 곁에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돈 걱정 없는 삶의 조건이다. 따라서 은퇴를 준비하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자산 규모를 불리는 전략이 아니다. 물론 저축과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지출을 줄이고도 만족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돈이 바닥나는 순간보다 관계가 끊어지고 삶의 의미가 사라질 때 찾아온다. 결국 은퇴 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쓰임새를 알고 적어도 없어도 걱정이 덜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다. 그것은 생활의 단순화,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리고 관계 자산이라는 세 가지 기둥 위에서 완성된다.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벌이나 거대한 자산가가 아니었다. 오히려 평범한 직장인, 소박한 선택을 한 부부 혹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긴 이들이었다. 은퇴의 본질은 화려한 자산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어지는 안정을 얼마나 구축했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렇기에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얼마나 모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이다. 진짜 부자의 길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다. 은퇴 후 진짜 부자를 정의하는 방식은 세대와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근의 사례를 종합해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난다. 그것은 은퇴 후 부자가 된 이들이 단순히 재산을 많이 모았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재설계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은퇴라는 전환기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고 여유를 즐기는 시기가 아니라 돈의 흐름과 시간의 쓰임, 관계의 의미를 다시 정립하는 시기이다.
경제적 안정은 분명 중요한 토대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래 가지 못한다. 실제로 은퇴 직후 거액의 퇴직금을 손에 쥔 사람들이 몇 년 지나지 않아 불안과 공허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단순하다. 돈이 삶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기간은 제한적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은퇴 후 진짜 부자의 조건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한 노후 대비 차원을 넘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과도 연결된다. 우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는 단순히 자산을 불려두는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의 자산을 갖추었더라도 그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면 생활은 언제든 불안정해진다. 반대로 자산이 크지 않더라도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연금이나 배당금 혹은 소규모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있다면 생활은 훨씬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금액의 절대치가 아니라 흐름의 지속성이다. 실제로 매달 100만 원 남짓의 공적연금을 받으면서도 농사나 강의 같은 부수입이 이어지는 사람은 불안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반대로 5억 원을 통장에 넣어두고도 매달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는 구조라면 불안은 늘 따라다닌다. 결국 은퇴 후 진짜 부자는 큰 돈을 모은 사람이 아니라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생활비 구조의 단순하다. 은퇴 후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씀씀이를 화려하게 늘리기보다 오히려 줄이고 단순화했다는 점이다. 이 단순화는 단순히 절약만을 뜻하지 않는다. 절약은 자칫 결핍의 감각을 불러일으키지만 단순화는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을 남기는 과정이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출을 정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하느라 불안해하기보다는 작은 도시나 교외로 이주하여 생활비를 크게 낮춘 경우 혹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이웃과 나누는 방식을 통해 소비를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경우가 그렇다. 단순화는 소비를 줄이되 행복을 지키는 방법이다. 실제로 은퇴 후 큰 집과 차를 유지하는데 집중한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유지 비용의 압박을 받게 되지만 작은 집과 단순한 생활을 선택한 이들은 돈보다 시간이 더 자유롭게 남는다. 결국 은퇴 후에 부는 생활의 무게를 얼마나 줄였느냐에 달려있다. 세 번째는 관계 자산의 축적이다. 은퇴 후 진짜 부자는 사람과의 연결을 잃지 않은 이들이다. 직장에서는 자연스레 형성되었던 인간관계가 은퇴와 함께 끊기면 고립과 외로움이 깊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관계망을 만드는 노력이다. 지역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취미 모임을 꾸리고 봉사활동에 나서는 것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삶의 안정망이 된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심리적 안전을 준다. 실제로 자산이 풍족함에도 인간관계가 끊겨 고립된 삶을 사는 은퇴자들은 돈을 부자라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소득은 크지 않아도 이웃과 함께 웃고 대화하며 살아가는 은퇴자는 자신을 부자라고 말한다. 이는 돈의 크기보다 관계의 넓이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의미 자산의 확보가 있다. 돈은 삶을 유지하게 해주지만 의미는 삶을 지속하게 해준다. 은퇴 후 삶에서 가장 크게 다가오는 공허는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감각이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난 뒤 자신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스며들면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은 가난해진다. 반대로 작더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나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부자 같은 삶을 누린다. 은퇴 후에도 가르치는 일, 글을 쓰는 일,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일 같은 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의미가 자신을 지탱해 준다는 점이다. 의미 있는 활동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삶의 동력을 제공한다. 결국 은퇴 후 진짜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미로 시간을 채우는 사람이다. 이 네 가지 요소, 즉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단순화된 생활비 구조, 관계 자산, 그리고 의미 자산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 현금 흐름이 안정되어야 단순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단순한 생활이 가능해야 관계와 의미에 집중할 수 있다. 관계와 의미가 단단해야 돈이 많고 적음이 삶의 질을 크게 흔들지 못한다. 이 균형이 맞춰진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부자라 부른다. 반대로 돈은 많지만 지출이 복잡하고 관계가 끊기며 의미를 잃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난하다 말한다. 부자와 가난의 기준이 은퇴 이후에는 철저히 재정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단순히 얼마를 모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를 만들어 두었느냐이다. 매달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흐름은 있는지,
생활비를 줄이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단순한 삶의 방식을 찾았는지, 나를 지켜줄 관계망은 튼튼한지, 그리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은퇴 후의 삶은 돈 걱정에서 자유로울 가능성이 크다. 진짜 부자는 거대한 숫자를 쌓은 사람이 아니라 안정과 만족, 관계와 의미를 가진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할 은퇴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